잠깐만요. 자, 오늘 유튜브에 신 책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버가 된다라면 어떠한 유튜브를 제작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서를 작성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서가 뭔지 기획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일단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획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획서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글들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또 기획서가 뭐다 기획서는 또 어떤 식으로 쓰는 거다에 아주 초보적인 뭐,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기획서를 작성할 일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야, 틀에 맞춘 그런 기획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심지어는 민성이가 중학교 1학년 이번 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건가? 크리스마스 기획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겨울방학 때 이번에 뭐 가족여행을 가겠다. 그럼 그 가족여행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기획서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생일 파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획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뭐 기획서가 거창한 대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기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그것들 우리가 이제 기획서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획서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기획서가 무엇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민성이 큐. 하겠습니다. 민성이부터 하도록 하겠고 예주 어디 보냈어? 뭐 저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으로 보냈어. 잠깐만. 그러네. 예주는 카톡, 민성이는 채팅. 자, 그래서 먼저 민성이 거부터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은 뭐 우리가 기획서 작성 양식을 안 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어, 예주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는 예주가 그 뭐라고 뭐야 그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입장에서 저런 유튜브가 만들어지면 내가 구독, 좋아요를 누르겠다. 아니면 내가 그 구독자 입장에 봤을 때 저런 유튜브는 별로 시장에 호응을 얻기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구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주가 뭐의 입장이 되냐면 그 기획사 사장 음, 그래서 예주가 민성이라는 유튜버가 예주 기획사에 들어오고 싶어 해. 그래갖고 이제 그 기획안을 내는 거야. 내가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서 당신 소속사에 나를 뭐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자본을 대주세요. 장비를 대주세요. 어?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주가 그 대표 입장에서 과연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유튜버로 이게 채용을 할 건가? 그 기획안을 받아들여서 예주 그 회사에서 그 유튜브를 제작을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그런 입장. 이해가?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평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받았을 때 이렇게 잡혀야지.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정말 대박이 날 건지, 성공할 수 있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이런 확신을 과연 너에게 주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현실 가능한 어떤 그런 방안들인 건지, 그리고 그 뭐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존의 것들과 차별성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기획서 안에 설득력 있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민성이 것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께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 건지. 자, 민성이. 아, 유튜브 콘텐츠 구독서. 1. 콘텐츠 좋아하는 웹툰 소개하기. 시청자 연령대 10대 20대. 기획 목적은 좋아하는 웹툰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 길이는 5분에서 15분 사이. 영상 내용은 영상 내용과 영상 사례를 먼저 소개하기, 좋아하는 웹툰들 소개하기, 한 웹툰의 아까 소개하기,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하기, 웹툰의 특징 소개하기. 편집. 영상 내용 사례 소개는 웹툰 플랫폼의 로고를 넣고, 좋아하는 웹툰들을 소개할 때 각 웹툰들의 썸네일은 웹툰 제목을 말하는 속도와 맞춰서 첨부하기. 웹툰의 장르 작가 소개. 작가의 전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의 사진을 첨부하고 작가의 사진을 첨부한다.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하기. 주요 줄거리에 해당하는 장면 사진을 내용과 맞게 첨부한다. 웹툰과 특징, 웹툰의 특징 소개하기. 특징과 관련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음, 어, 해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웹툰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흥미가 가지 않겠고, 일단 그 웹툰 소개하거나 이런 거를 소개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고갈되잖아요, 점점.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끝. 네. 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 기획서 해가지고, 민성이가, 기획서를 나름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하는데, 이 좋아하는 웹툰 주체가 뭐야? 응? 민성이가? 네. 그 민성이가 좋아하는 웹툰 소개하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갈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게 민성이가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한다? 아니면 좋은 웹툰을 소개한다? 라는 부분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 그냥 웹툰을 소개한다. 좋은 웹툰을 소개한다. 민서이가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한다.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한다. 그래서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그 민선이 이걸 유튜브를 왜 만드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유튜브에 신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라는 거, 취미, 뭐 이런 거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좋아하는 웹툰 소개하는 것들이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민성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민성이가 자기 만족으로 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 민성이가 이걸 통해서 뭐해? 구독자가 좀 많기를 바라고, 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를 바라고 라고 했었다라면 민성이가 좋아하는 웹툰을 과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웹툰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웹툰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너가 웹툰에 대해 웹툰 자체를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가능하겠지, 윤성아. 그런 점에서 이 좋아하는 웹툰 소개하기에 그 컨텐츠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컨텐츠가 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좋아하는 웹툰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기획 목적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 기획 목적이 과연 어, 유튜브의 컨텐츠 기획하는 데서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우리가 한번 뭐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웹툰을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라는 어떤 그 기획 목적이보다는 오히려 이 기획 목적, 뭐 이것도 기획 목적이 있었는데 그 기획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일 수 있고, 시청자 연령대를 10대에서 20대로 한 이유가 있겠지. 왜? 10대, 20대가 웹툰을 제일 많이 음. 보는 연령대로 알고 그럼 있어요. 10대, 20대가 시청자 연령대가 이제 웹툰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빠져 있는 것들이 이른바 웹툰의 현황, 현재 웹툰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또 웹툰이 얼마나 많은 웹툰이 뭐해, 어, 출판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10대, 20대들이 정말 웹툰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라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컨텐츠 기획서가 지금 사실은 요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민성이가 자기 만족, 나 혼자 만족해서 한다라면 이게 뭐 호응을 얻든 말든 상관없어. 그럼 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사실은. 쌤 얘기가. 근데 만약 너가 이걸 정말 업, 사업으로 한다라면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시장성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시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즉 네가 이 유튜브를 그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예주에게 예주가 그 대표야. 기획사 대표야. 그래서 너가 이런 유튜브를 하자라고 기획한 거 올린 거야. 제안하는 거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주를 설득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장, 현재 어떤 시장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뭘 조사해야 되냐면 현재 상황을 조사해야 돼. 즉 웹툰을 소개하는 그러한 유튜브가 현재 유튜버들이 현재 있어 없어? 모르 있어요. 있어? 어? 뭐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과의 뭐 차별성은 뭔지,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경쟁력이 어떠한지. 이번에 지금 월드컵 축구하면서 우리나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맞붙을 팀들의 전력을 분석하잖아. 응, 얼마 정도 되는지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네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현재 지금 다른 경쟁 유튜버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들의 수준,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너는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여기에 이제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혀 뭐 한 거야? 없는 거지. 지금 이 안에. 어. 영상기를 이제 5분에서 15분 해서 영상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까지 좋다는 얘기야.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한 건 좋고 해서 영상 내용에서 이제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한다. 영상 차례를 소개한다. 좋아하는 웹툰들 소개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웹툰들을 소개한다는 거면 너가 하루에 하나의 그러니까 한 회에 하나의 웹툰을 소개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유튜브 컨텐츠 자체가 그냥 한 회에 그냥 네가 좋아하는 웹툰을 쫙 소개하고 끝낸다는 거야? 어, 쫙 다는 아니고 몇 음. 개씩?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궁금하게 됐잖아. 네가 그러면 한 회에 몇 편의 웹툰을 소개할 것인지, 아니면 한 회에 그냥 한 편만 소개하겠다 해서 그냥 꾸준히 한 편씩 해서 어떻게 소개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장르와 작가를 소개하겠다, 줄거리를 소개하겠다, 그 웹툰의 특징을 소개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편집은 또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좋은 것들은 이거에 이제 뭘 들어주는 거야? 구체적인 예시, 샘플. 샘플에서 네가 제일 첫 회로 1화나 2화 정도 어떤 웹툰을 소개할 것인지, 뭐 쌤이 뭐 신의 뭐다 그러면 뭐 신의 뭐 이런 식으로 그 웹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편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또 7번, 8번, 9번 더 들어야 될 게 뭘까? 빠져 있는 게. 어, 예주야, 이거 아, 하면서 빠져 있는 게 뭘 것 같아? 지금 여기 뭐가 기획사에 뭐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음, 촬영할 때 필요한 음. 것들? 그렇죠. 촬영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그 웹툰 같은 경우에 네가 그 뭐야, 요즘 웹툰을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잖아. PC로. 그러면 그런 화면 같은 경우를 캡처해서 보여줄 건지 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또 뭐의 문제도 조사해야 돼. 저작권. 음, 저작권 문제와 관련되어서 저작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네가 조사해서 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네가 여기 필요한 준비물이 뭔지, 어? 그냥 보통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보통 웹툰이 책으로 된 웹툰이면 뭐 그 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걸 뭐 어떻게 찍을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너가 이제 소개한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를 즉석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뭐 온고, 방송 온고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는 건지,
그 방식이 그냥 너 혼자 1인이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방식일 것인지 아니면 그 책을 놓고 뭐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일 건지 그 형식에 있어서 어떠한 그 뭐야 기본 형식은 뭐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요거를 촬영하는데 걸리는 뭐 시간. 예를 들면 뭐 이게 준비하는 데서 네가 일단 웹툰을 골라야 되지 첫 번째로. 두 번째 그 웹툰을 읽고 이런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직접 그 영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편집 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업로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뭐야. 그 사람들과 이제 교류, 댓글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웹툰, 이 유튜버를 또 홍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뭐가 마련된다는 거야?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성이가 어쨌든 또 이제 중학생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네가 그것들 일주일 간격으로 할 건지, 한 달 간격으로 할 건지, 뭐 며칠 간격으로 할 건지, 그리고 너가 시간 배분이 그게 가능한지, 일주일 시간 중에 네가 무슨 요일날 몇 시간을 쳐서 그런 작업들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서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웹툰을 소개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당장 네가 그 민성이 네가 나 유튜브 할래라고 했을 때 민성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 다 프리패스 이런 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 아빠를 허락을 받는데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 너가 그 부분에서 이걸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 효과라는 부분에서도 민성이 너 개인의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시가 되어야 소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도 제시해야 돼? 목표를 제시해서 내가 이 웹툰을 뭐 일주일에 한 편씩 해서 1년 동안 뭐 한 40편을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 홍보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구독자를 몇 명을 하고 뭐 조회수 몇 회를 올리겠다는 등 물론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네가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네가 뭘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잡혀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이 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요 부분들은 지금 네가 이 저기를 갖고 했지만 이 유튜브를 갖고 했지만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이번 뭐 크리스마스 파티 기획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크리스마스 파티 기획서 안에도 역시 뭐야?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획서를 네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기획서에 따라서 그 회의가 되고 기획회의가 되고 그 결정된 거에 따라서 그 일들을 뭐 하는 거야?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른바 그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기획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거를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력을 잘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건축가나 마찬가지야. 건축 설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획을 잘한 거지. 그리고 그 건축 설계가에 설계된 거에 따라서 목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획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뭐에 해당되냐? 머리에 해당돼요, 머리. 그러니까 뭐 머리를 쓰는 거고 목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걸 직접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손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런 기획하는 걸 좋아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기획하는 거에 별로 소질 없고 그냥 나는 남이 기획을 잘 해놓으면 그 기획한 거에 따라서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작업을 잘 수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그 역할 관계는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만 하고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또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그 스스로 또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어쨌든 오늘
자리들이 연습돼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예주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주께 이건가? 음, 음,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겨 한다. 따라서 피아노 치는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피아노를 치면서 악보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전문적인 채널보다는 피아노 친 곡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것이다. 시즌별로 크리스마스 음악 모음집이라던가 유행하는 영화의 OST 모음집 또는 봄에 어울리는 곡들을 골라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공이 음악도 아닐 테고 업무나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며 연구할 수 없으니 일주 1~2주에 한 번씩 긴 영상을 올린다. 짧은 영상은 하루에 2곡은 업로드할 수 있겠다. 긴 영상 음악 모음집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의 길이, 짧은 영상 한 곡을 연주해 올릴 때에는 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분에서 4분 정도의 길이가 될 것이다. 피아노 치는 것을 올릴 때 스크린은 굳이 비싼 카메라 조명을 살 필요 없이 곡들의 주제와 관련 있는 사진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아노 소리가 영상 퀄리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좋은 성능의 마이크를 구입해야 한다. 편집본 곡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음질을 조금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 썸네일과 제목을 설정해야 한다. 썸네일은 영상 내 배경과 같이 설정하면 됐고, 제목은 영상 내 곡의 테마와 잘 맞아야 할 것이다. 미술관에서 듣는 감성적인 피아노 음악, 파리에서 산책하면서 듣는 낭만 가득한 피아노 연주곡과 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흥미 있게 제목을 지어야 한다. 영화 또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에 대한 곡들을 치면 사람들이 그것을 검색했을 때 내 동영상이 나올 것이다. 특히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피아노 버전으로 쳤을 때 검색어에 뜨면서 사람들이 나의 채널로 들어올 것이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내용이 세세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살짝 이 내용별로 문단 같은 거를 조금, 뭐랄까, 제목을 달아서 문단을 나누는 그런 기획안을 많이 봤는데, 그럼 조금 더 깔끔하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음, 끝. 자, 예주 수고했습니다. 자, 예주 같은 경우 이제 기획안을 이제 그 기획 우리가 보통 줄글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줄글로 이렇게 쭉 쓴 걸 볼 수가 있는데 기획서 같은 경우 이렇게 줄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왜 그럴까? 왜 아까 그 민성이처럼 쓸까? 한눈에 딱 아, 의도를 잘 보라고. 한눈에 딱 들어오게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심지어는 요즘에 아까 민성이처럼 하지도 않아. 요즘엔 또 어떻게 해 주로 기획서를? PPT. 아, 프레젠테이션 PPT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로 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기획서 작성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줄글이라는 건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피아노 치는 컨텐츠로 유튜브 채널 피아노 치는 컨텐츠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겨하기 때문에 뭐 그 이 책 그 유튜브에 신 이 책에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해라, 자기가 즐겨하는 걸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강점을 갖고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뭘까? 피아노는 경쟁 채널이 되게 많지 않아요? 현재 음, 이미 그 이러한 그 음악 그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주가 그러면 아까 그 민선이 거도 빠져있다고 했는데 시장 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상대팀 그 상대팀 전력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 상대팀 전력 분석이 필요한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예주 거의 특장점이 뭐냐 차별성이 뭐냐
라는 부분들이 뚜렷이 이제 부각돼야 되는데 어떤 이게 지금 뭐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예를 이렇게 들어준 거 좋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크리스마스 음악 모음집, 뭐 유행하는 영화의 OST 모음집, 혹은 봄에 올린 곡들이 골라서 영상을 올리는 거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과연 음? 차별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미 그 채널들이 이미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서 그 차별성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뭐라는 거야? 통과되기 좀 힘든 것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오히려 근데 예주 자체가 이제 그 뭐야 전공 음악도 아닐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그 화려한 그런 그 뭐 빼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것들을 특장점으로 가져간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어쨌든 요 부분들에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성을 가질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획서라는 거 글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획서라는 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알맹이가 중요해. 알맹이. 그 기획이 얼마나 참신한가, 새로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기획이 정말로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기획인 건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것들을 같이 못한다라면 기획서 자체를 아무리 잘 써봤자 사실 소용이 없게 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서 쓰기 전에 뭐가 중요한 거야?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조사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더 이제 우선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아까 그 민수니까 빠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작에 필요한,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상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향, 마케팅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 쓴 것까지도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러면 예주도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민생에 섰던 부분도 뭐 10대, 20대를 타겟팅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주가 타겟팅 하는 거는 누구를 타겟팅 할 거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요 부분들도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아니면 이제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대부분이 뭐 이렇게 어른들 중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예주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나 중학생들을 타겟팅을 하겠다. 어? 뭐 여중생들을 타겟팅을 하겠다. 아니면 뭐 남중생을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좀 이렇게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뭐 중학생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뭐를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럼 그것들이 차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기획이 될 수 있을 거지. 어? 쌤이 잘 모르지만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그 뭐야 노래 불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노래면 이렇게 다운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자기가 피아노 치면 그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건가? 피아노 치면서 올리는 건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워낙 저작권이 문제가 돼갖고 그 곡 사용료도 내야 되는 거야? 글쎄요. 그것까진, 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그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오히려 이런 것도 되는 거지. 다른 유튜버들이 배경음악을 깔고 싶어 해. 근데 이제 그게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싸갖고 못 저기 하잖아.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못 사는데 너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야 자유롭게 누구나 배경음악으로 깔아 쓸 수 있게 뭐 하겠다던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를 많이 그 찾을 수 있을 거라던가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의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뭐 한다던가 어? 뭐 아니면 뭐 그 뭐 선생님도 뭐 특별히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차별성을 뭘로 가질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타겟팅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역시 이제 요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그 기획들 크리스마스 음악 모음집이라던가 유명한 영화 OST 모음집 봄에 어울리는 곡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기획 요것도 또 하나의 기획이 되는 거지. 이 기획 안에 작은 기획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시기별로 그 리스트 어떤 리스트 작성하고 요 안에
어떤 곡들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곡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작업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함께 수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획서라는 것들을 작성을 직접 해 보았습니다. 뭐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획서들을 잘 작성을 했네. 그래서 뭐 좀 찾아봤어? 네. 뭐 어떤 거 찾아봤어? 양식 같은 게 어떤 내용 들어가 있나? 양식도 찾아봤다. 또 예주는 뭐 찾아봤어? 이번에서 기획안을 딱 쳤을 때, 음, 기획안을 딱 쳤을 때 다 표로 쓰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쓸지 고민을 좀 했었고, 자, 쌤도 그냥 지금 몇 가지 찾아본 거 우리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보여?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제일 먼저 중요한 내용은 첫 페이지에서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획서를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뭘로 써라? 두 두 글씨. 가지씩으로 써라 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쓸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텍스트로 가득 채운 글보다 그림이 있고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 즉 가독성, 읽기 편해야 된다, 읽기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줄간격에 신경 써주세요. 빼곡했으면 소요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짧고 보기 좋게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줄간격도 그 뭐야 더 많이 띄워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정했네. 하고 싶은 말을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은 주로 이제 뭐야? 내용보다는 그때 어떻게 이제 뭐야? 그 표현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팁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팀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기획서에 대해서 이제 이 그 백과사전에서 정의를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나 과제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 지금 현재 어떠냐, 어떤 상황이냐는 얘기야. 아까 쌤이 그 예주나 민성이한테 얘기했지. 현재 뭐 그 웹툰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는 뭐가 있는지, 피아노 연주 음악 하는 유튜버들은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한다. 아니면 그와 관련된 수요, 그런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건지, 그런 그 웹툰을 소개받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이 그 문제점을 검증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기획 안에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나 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신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계획할 수도 있고 인사 및 총무에 대한 개선책에서 그 회사 내부에 뭐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냐, 뭐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낭비를 줄여야 되냐 등등 온갖 일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가 이제 회사 업무나 자사의 판매 상품을 대상화하는 그 사내 자기 회사 내의 기획서와 거래처나 관계기관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사회 대상 기획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 사회 대상 기획서는 다른 말로 보통 제안서 제안한다고 해서 제안서라고 하기도 해서 기획서하고 제안서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안건이나 대한 개선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그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방향에 제시하는 그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여 문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격식에 맞도록 구성하며 제안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기재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획명, 시행 목적,
개요 및 추진 방향, 시행 후 개선점, 기획 기간, 소요 예산, 제안 및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보통 그 기획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돼서 여기 상품 기획서의 어떤 그런 기본 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 상품명은 뭐고 프로젝트 개요, 목적, 컨셉, 뭐 주요 타겟층은 어떤 건지 프로젝트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원가 예산은 어떻게 들 건지 타사 다른 회사는 어떠한지 그다음에 언제 출시할 예정 출시할 때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프로젝트 세부 계획은 또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얘 샘플 중에 하나로서 상품을 이렇게 새로 여러분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요 것들이 아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유튜브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기획서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기획서 중에 이런 기획서가 있거든. 무슨 기획서? 출판기. 한 출판 기획서. 기획서. 출판 기획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예주나 민석이가 무슨 책을 쓰고 싶어. 그렇게 됐을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가 그냥 원고를 처음부터까지 다 쓰는 거야. 네가 책 쓸 걸 다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원고 자체를 그냥 이렇게 투고 다 써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보냈을 경우에 그 출판사가 워낙 뭐야 투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안 봐, 사실은 잘. 그래서 보통은 이 출판 기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고 그 한 전체 중에 한 10%한 챕터나 두 챕터 정도만 맛보기로 먼저 보내. 그러면 이제 그 출판 기획서하고 그 원고 앞부분 그것만 이제 검토해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이거 감이 오는 거야. 이거 우리 출판사 출판할 만하다. 라고 하면 채택되어서 계약 맺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그 작업이 진행이 돼. 그 원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편집하고 교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원고를 통째로 보내갖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그래서 이제 출판 기획서를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출판 기획서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 그 제목, 가제, 나중에 이건 뭐 실제로 바뀔 텐데 그 책이 어디 분야, 뭐 아동문학이냐, 뭐 실용서냐, 뭐 뭐냐 이런 분야, 주제가 뭐냐. 근데 왜 이 책을 출판을 기획했냐, 기획 의도가 뭐냐, 예상 독자, 누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할 거냐, 핵심 컨셉, 이 책이 어떤 컨셉들을 갖고 할 거냐. 그다음에 이 경쟁 도서라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상황 분석과 마찬가지지. 이 책과 유사했던 그 경쟁 도서를 뭘로 삼고 있냐. 차별점은 뭘로 삼을 거냐. 근데 그 책의 목차. 아까 예주나 민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튜브 올리다 했을 때 그런 목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마케팅 포인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예주 글에는 그 마케팅 포인트가 나왔었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하겠다. 그다음에 저자 소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출판 그 기획서의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출판 기획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기획서가 이 출판 기획서냐 무슨 뭐 상품 기획서냐 무슨 기획서냐에 따라서 기획서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요 제목들은 조금씩 뭐 할 수 있는 거야?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되는 것들은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기획서 안에도 이제 뭐 그러면 뭐 출판 일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사실 여기 안에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컨셉을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시장 분석, 독서법을 소개하고 독서 중요성을 강조한 책은 어떤 책들이 있다. 독서를 통한 사색과 통찰을 보이는 책이 어떤 책이 있다. 이게 현재 그 시장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이제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해놓고 있는 경쟁 도서를 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책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책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들. 뭐 아까 쌤이 예주나 민성이의 그 음악 아니면 웹툰 소개에는 다른 기존의 그 유튜버 컨텐츠들과 어떤 차별성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차별화 요소들, 그 부분들을 자기가 작성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혹 예고편 해가지고
몇 편 정도를 이제 자기가 미리 이제 뭐에 맛보기로 이렇게 몇 편의 글들을 이 사람은 뭐 꽤 여러 편을 썼는데 보통 이제 한두 편 정도만 써주는 경우도 그 목차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출판 기획서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책을 출판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획서 중에는 출판 기획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연 기획서, 내가 연극 공연을 한다. 뭐 한다 했을 때 그 공연을 기획하는데 기획 목적은 뭔지, 공연의 개요, 공연 명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티켓 가격이라든가 공연의 내용, 주제, 내용, 등장인물, 공연 시간, 제작 및 운영 예산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연 기획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서, 그래서 공연을 올릴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어떤 관객을 타겟 잡을지 공연 전반에 걸친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들을 공연 기획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무슨 기획서는 달라지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봐야지. 이거는 아이디어 기획서라고 해서 팀명 정하고 팀원 및 역할, 아이디어 주제, 뭐 제한 배경 및 필요성, 유사제품 현황 및 비교. 이게 유사제품 현황 비교 경쟁 그 분 있는 거잖아. 제한 내용, 어떤 것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수행 방법, 어떻게 그것들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구체적인 내용들. 또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요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가 되는지 그 부분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제한 배경은 다시 뭐 정책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 트렌드 배경, 기술적 배경, 제도적 배경에서 그 배경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여러분이 뭘 제안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분 있고,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돼 있어. 제안자의 능력이라던가, 그 기술 특허 분석이라던가, 고객 분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성, 차별성, 현재까지 어떤 준비 상황, 기대 효과, 활용 방안.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개발 내용, 개발 목표는 뭐고, 어떤 것들을 개발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건 이제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달성 목표 및 달성 전략, 달성 목표는 뭐 달성 전략이고, 이 개발 일정에서 요 일정들을 이렇게 미리 몇 월 달까지 뭐 하고 몇 월 달까지 뭐 하고 이런 계획표를 다 작성을 해 놓은 거야.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실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거지. 참여 인원, 뭐 시장 분석, 그다음에 뭐 이거는 SWOT는 뭐 약자인데 어쨌든 뭐 잘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분석하는 어떤 그런 틀들입니다. 요구사항이라든지 틀들이고, 고객을 분류하고 목표 고객, 시장에서 제품 유치해서 고객에 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은 가격, 판매 광고, 홍보 공고에 관해서 어떤 전략을 이제 가질 건지에 대해서 뭐 쓰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그 다양한 그런 문서가 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는 공연기획서였고 출판기획서 받고 이번엔 또 뭐야? 교육기획서라는 경우에 교육명은 뭐고 교육 목표, 일시, 교육 대상은 누구고 일정 및 내용, 그리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기획서라는 형태로 이런 내용들을 또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나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획서가 뭔지 대략 그 아웃라인 좀 잡혀? 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기획서라는 거가 기본으로 들어갈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출판 기획서냐, 뭐 공연 기획서냐, 아까 뭐 행사 기획서냐, 뭐 제품 기획서냐, 이런 기획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획서라는 건 한마디로 여러분 그 미래, 그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왜 뭐 되는지,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할 수, 될 수, 될 수 있을 때 더 이제 그 좋은 기획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서 같은 경우에 약간 그냥 한두 장짜리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한두 장짜리로 짤막하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획서가 이게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까 요게 아니고, 그 예주 거를, 민성이도 마찬가지고, 예주도 마찬가지고, 예주 거를 아까 이렇게 시각화해서, 민성이 것처럼 바꿔서 써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민성이도 예주 거를 네가 만져서, 어? 이해가 민성아? 네가 예주 민성이 거를, 거를, 예주 거를 민성이 너가 했던 것처럼 다시 만들어서 바꿔보자고, 지금 작업을. 예주는 그 파일을 네가 갖고 있지. 네. 그리고 민성이한테는 채팅에다가, 선생님이 채팅창으로 보내줄 수 있나? 잠깐만. 어떻게, 민성이 아까 네 거가 예주께 이름이 뭐였지? 선생님 제가 보냈어요. 어? 제가 보냈어요. 이름이 네가 유튜브 컨텐츠 기획서였나? 그 민성이 거였고. 네. 네게 이름이 뭐였더라? 기획안 HWP? 기획안, 네가 다운받은 거 어딨어? 네가 올렸구나. 그래, 그래. 저기, 고마워, 예주야. 네가 올리면 되는 거를. 네. 민성아, 예주가 올린 거 봤어? 네. 그걸 네가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한번 바꿔봐. 다운돼? 음, 5분, 7분? 네. 한 7분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아까 그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그 빠진 부분들 있지? 빠진 부분들 있으면 더 채워놓어도 더 좋고, 시간이 되면 혹시. 네. 어, 민성이가 봐서 뭐가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바꿔도 돼. 예주 거를 이렇게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을 네가 바꿀 거 있으면 바꿔도 돼.
됐어?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해? 어느 정도는 됐어. 음, 그럼 또 너네들이 직접 보낼까요? 공유해 줄래? 아, 네. 이번에는 예주부터? 음, 음, 힌트를 키울까요? 그래. 좀만 더 해주면 좋겠다. 응, 됐어. 채널 콘텐츠, 피아노, 플레이리스트, 예시로, 크리스마스 음악 모음집, 유행하는 영화 OST 모음집,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집중되는 피아노 음악. 제작 방법은 평일 피아노 곡들을 틈틈이 연습하고 연구한 뒤 주말에 녹음을 한다. 짧은 편집 기간을 거친 후 영상 게시. 업로드 주기 1, 2주에 한 번. 영상 길이는 긴 영상은 1시간 내외. 짧은 영상 한 곡은 약 2분에서 4분. 영상의 스크린, 영상의 테마에 어울리는 배경화면. 영상의 소리, 소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마이크를 얻어 사용함. 편집, 곡 순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음질 더 좋게 만들기, 썸네일, 영상 내의 배경과 같이 설정, 제목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지음, 예시, 미술관에서 듣는 감성적인 피아노 음악, 파리에서 산책하며 듣는 낭만 가득한 피아노, 마케팅 전략, 당시 유행하는 것과 관련된 곡들을 골라 피아노 영상을 게시함, 사람들이 그 검색어를 쳤을 때 나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성이. 어, 잠깐만요. 유튜브 채널 주 컨텐츠 피아노. 컨텐츠 선정 까닭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 채널 운영은 피아노 친 곡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너는 저기 만들거나 안 해줘? 시즌별로 크리스마스, 민성아, 너는 그거 안 해줘? 에? 너는 그 공유 안 해줘? 공유했는데요. DM으로 음, 그럼 보낸 거 했어요. 공유해달라고, 공유. 아까 예주처럼 화면 공유 해달라고. 아, 화공을. 화면 공유 안 돼? 아, 돼요, 돼요, 돼요. 음. 어, 유튜브 채널 주 컨텐츠 피아노. 컨텐츠 선정 까닭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널 운영은 피아노 친구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시즌별로 크리스마스 음악 모음집, 유행한 영화의 OST 모음집, 혹은 봄에 어울리는 곡들을 골라서 영상을 올린, 뭐예요, 이거? 네. 영상을 올린다. 영상 업로드 주기는 1, 2주에 한 번씩 긴 영상을 올린다. 짧은 영상은 최대 하루에 2곡을 업로드할 수 있다. 사유는 전공이 음악이 아니고 업무나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며 곡을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 영상 길이는 긴 영상 음악 모음집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의 길이, 짧은 영상 한 곡을 연주해 올리는 영상은 곡에 따라 달라지지만 2분에서 4분 정도의 길이. 필수 촬영 장비는 좋은 성능의 마이크로 피아노 친 걸 올릴 때 스크린은 굳이 비싼 카메라나 조명을 살 필요가 없이 곡들의 주제랑 관련 있는 사진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피아노 소리가 영상 퀄리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좋은 성능의 마이크를 구입해야 한다. 편집은 곡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 음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에서 필요하고 썸네일과 제목에서 썸네일은 영상의 배경과 같이 설정하고 제목은 영상 내의 곡을 테마와 잘 맞게 선정을 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듣는 감성적인 피아노 음악, 파리에서 산책하며 듣는 낭만 가득한 피아노 연주곡과 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지어야 한다. 채널 유입 예상 경로는 영화 혹은 그 당시 유행하는 것에 대한 곡들을 친 영상 업로드하면 알고리즘에 의해 사람들이 그걸 검색했을 때 내 동영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경쟁 채널은 솔직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음. 경쟁 채널은 피아니캐스트, 퍼니피아노, 데일리 버스킹, 피아노아트 등의 피아노 연주 채널들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주 거에 비해서 민성이가 쓴 것들이 더 선생님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예주야, 왜 그럴까?
문단 구별. 예주 민서이는 이제 뭐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였고 또 이렇게 번호마다 띄워주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눈에 더 잘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이제 민서이 걸 보면 민서이하고 예주의 차이는 예주는 그냥 이걸 또 확실히 확 줄였어. 줄구를 문장으로 줄였어. 그러면 문구로 줄였어. 근데 지금 민성이는 보면 줄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잘라만 놓고 거기다 뭐만 붙인 거야. 제목만 붙인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거의 다 그대로 살린 거지. 그래서 근데 아까 그 민성이 너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주 거를 이렇게 번호 붙이고 제목만 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예주 거처럼 뭐 한다는 거야?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그래서 뭐 5분, 3분, 20분 정도의 길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짧게는 5분 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기본 20분, 2번, 특별, 점점이라고 5분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아니면 유입 경로라고 했을 때 알고리즘에 적용되도록 알고리즘과 관련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짤막짤막 문구로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이제 뭐뭐입니다 뭐뭐 씁니다 해서 완성된 문장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것들 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톡톡톡이라는 장편 소설 청소년 소설이지. 또 톡톡톡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봤니? 네. 봤어, 그 책? 너무 슬퍼요. 쌤도, 근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쌤도 그 책 읽고 펑펑 울었는데, 민성이 아직 안 봤구나. 네. 스포 안 할게, 민성아. 음흠. 아니에요. 해주셔도 괜찮아요. 펑펑 울었다는 게 아, 이미, 그냥 읽어, 그냥 읽어. 다음 주에 어,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안녕. 네,